하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운동재활치료학과에서 운동 처방을 가르치고 있는 정유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박수. 네. 저 혼자 셀프로 하는 것도 좀 해야지 여러분들도 같이 호응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지금 환경이 조금 뭐 소음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요, 음소거 네, 해제를 해주시고 저랑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만약에 지금 뭐 댁에 계신데도 주변에 뭐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차 소리가 많이 난다거나 아직 가족들에서 가족 소음이 있을 경우에는 음소거를 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근데 우리 이게 수업이 음, 뭐 동영상을 보고 하는 거는 아니라서 비대면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음, 비대면이라는 거는 만나지는 않지만 화면상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서로의 생각도 공유하면서 음,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저는 음, 조금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면 화면도 켜주시고 그리고 대화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우선은 저희가 줌이라는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네, 나름의 약간의 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 동영상 수업이 아니다 보니 음소거를 하지 않고 수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의 피드백이나 반응이 없으면 정말 심심한 수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위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이해를 했으면 꼭 이렇게 손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렇게 X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은 제가 그분들에게 성함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면은 소통에 오류가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수업 중간중간에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면은 제 화면이 또 바뀌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음, 손에 탁 들어주세요. 그럼 손을 막 음, 들고 계시면은 제가 네, 누구누구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음소거를 해제를 하고 질문을 해주신다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성실히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얼굴은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이때는 O, 그렇지. O, 안 보이면 X예요. 자, 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지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이 지금 수업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수업의 주제는 뭔지 알고 오셨나요? 아, 까먹었는데. 어, 김옥하님, 혹시 오늘의 주제가 뭔지 알고 오셨나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생각나는 단어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지금 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쵸. 맞아요. 네, 우리가 약간 좀 음, 긴장되고 처음 만나거나 처음 음, 시도하는 어떤 거를 하면은 약간의 긴장감 때문에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음,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음, 지금 여러분들을 화면상에서 뵙고 있는데, 제가 좀 편안해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긴장되고 막 떨리고 이런 마음들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음,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들, 스트레스와 마음 다스리기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음, 여기서 PPT 하나를 수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수업 직전에 약간의, 집에서 약간의 뭐 사고 아닌 사고, 화분을 저지르는 화분 보이시죠? 저걸 네, 엎어버리는 바람에 수정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요, 스트레스와 마음 건강이라는 주제이고요. 소주제로는 마음 다스리기라는 주제로 저희 여러분들과 2시간 더 가까이 수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 스트레스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가 생각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떠한 스트레스가 있는지 혹시 한 분씩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음. 한번 해보고 싶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김옥하님,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신가요? 잔소리를 들었을 때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잔소리. 네. 옥하님은 잔소리를 하시는 쪽이 아닌가요? 어, 일할 때는 잔소리를 들어요. 그렇구나. 음, 맞아요. 음, 우리가 음, 아는 거지만 옆에서 누가 자꾸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음, 반복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음,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곰곰이 생각을 딱 해봤는데, 오카님은 어떠한 반응들이 나타나나요? 스트레스 딱 받으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맞습니다. 또, 다른 거는? 식욕이 없어요. 식욕이 없어요. 맞아요. 또 있을까요? 저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맞습니다.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음, 예를 들면은 저는 스트레스를 딱 받았을 때, 음, 호흡이 좀 빨라져요. 갑자기 색색거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음, 너무너무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가 막 음, 극한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호흡이 음, 막 이렇게 막 빨라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콧구멍이 방금 보셨죠? 좀 커지는 거, 음, 넓어지는 그런 경향들도 있고요. 음,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식욕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폭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음, 잠을 많이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잠을 또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몸에 막 힘이 없으신 분들, 또 어떤 분들 신체화 증상이라고 해서 막 몸이 이곳저곳이 아파요. 근데 음, 병원에 가보니까 다 괜찮대요. 다 괜찮은데 음, 나는 왜 이게 허리가 아프지?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만병의 근원이 된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얘를 잘 다스려 줘야지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삶의 질이 높아져서 더 행복감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업을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로 말씀만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PPT 자료를 좀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잠시만요. 공유. 자, 지금 스트레스와 마음 건강, 마음 다스리 기기라는 게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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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의 좀 반응을 보고 싶어서 얘를 키우고 싶은데 화면이 여러분들 얼굴이 많이 보이지가 않네요. 좋아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여러분, 스트레스와 마음 다스리기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현대사회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 또 마음 건강에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지시고, 또 이해하려고 하고 실천하시려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자, 자, 오늘 주제는요, 어떻게 되냐? 처음에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스트레스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마음 건강의 정의는 무엇이고, 개념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최신 이제 연령대별로 스트레스의 통계 자료에 대해서와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그래 알겠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고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스트레스를 측정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내가 알았어. 내가 스트레스 지수가 중도다, 저강도다, 아니면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딱 정해졌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마음 챙김이라고 해서 이런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실천해보는 걸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자, 스트레스는요, 우리가 심리학적 정의와 아니면 생리학적 정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적 정의에서 보시면은요, 스트레스는 외부 자극에 대한 개인의 긴장 상태로 개인의 반응과 해석에 따라서 경험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외부 자극에 대한 개인의 긴장 상태, 그리고 반응과 해석,
이게 스트레스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 스트레스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나는 내가 스스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외부의 자극에서 오는 나의 반응인 거라고 생각을 이해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생리학적으로는 어떠한 정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리학적으로는 신체가 위험을 감지하면은요, 우리 교감신경이 활성화돼가지고, 코티솔이나 아드레날린은 호르몬이라는 게 분비가 막 되거든요. 그래서 생리학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게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교감신경. 자, 교감신경과 우리가 보면은 부교감신경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거든요. 교감신경. 혹시 교감신경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음, 어. 자, 우리 또 조교생님이 드셨는데, 맞아요. 우리 교감신경이라는 단어는 지나가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쉽고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교감신경은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위기 상황이 탁 처해져요. 그러면은, 내 몸이 막 긴장 상태가 딱 되어서, 어떡하지? 도망가야 되나? 아니면 싸워서 이겨야 되나? 막 이렇게 본능적으로 내 몸의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을 교감신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막 우리가 활성화가 되면은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두근거리고요. 그리고 동공이 막 확장이 돼요. 확장이 되고, 그리고 근육이 긴장에 대해서 막 몸이 움츠러든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소화도 안 돼요. 뭐 먹는데 소화도 안 되고, 막 손에 막 땀이 나요. 이마에도 막 땀이 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감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앞에 교감 앞에 부라고 적혔어요. 아닌 거. 자, 교감의 반대말인 것 같죠? 맞습니다. 위기 상황이 지나고 나면은요, 나는 안전이 확보가 되었어. 나는 안전해. 라고 해서, 아까 전에 긴장했을 때 우리가 막 심박수가 올라갔던 게 감소가 되고, 동공이 막 커졌던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근육이 막 긴장되었던 게 이완되면서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증가하는 게 부교감 신경이라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스트레스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쌤들, 스트레스는 좋은 것만, 나쁜 것만 있을까요? 좋은 것도 있을까요? 우리 저기, 교목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트레스는 나쁜 것만 있을까요? 좋은 것도 있겠죠. 좋은 것도 맞아요, 맞아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긴장할 때, 맞아요. 질문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을 때 질문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스트레스는 우리가 네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갑자기 오는 급성 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요. 이 급성 스트레스는 단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오는데, 예를 들면은 갑자기 누군가가 헉 하고 막 놀라는 상황들 있죠. 이런 것들은 내가 괜찮았는데 갑자기 오는 급성 스트레스라고 표현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보면은 시험 직전에 막 긴장되는 상태. 왜 시험만 치면은 엄마 나 배가 너무너무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급성 스트레스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처럼 중요한 발표가 딱 있을 때 지금 제가 막 긴장이 되는지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막 땀이 나고 막 그렇게 좀 긴장이 가슴도 약간 두근두근 거리고 이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이건 역시 급성 스트레스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보면은 우리가 면접을 본다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상대방 부모님을 처음 뵌다고 막 생각했을 때, 이때도 아마 급성 스트레스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여행을 가서 번지 점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왜 긴장감 있잖아. 이것도, 어, 음, 기분은 좋지만 그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급성 스트레스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급성에서 오는 거 말고 만성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요,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해결되지 않는 스트레스를 우리는 만성 스트레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쌤들, 만성 스트레스 좀 많으시죠? 네, 어떠세요? 네, 맞죠. 네. 지속적으로 맞습니다. 아마 만성 스트레스는 다들 한 가지 이상씩은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이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코로나 시절에 갑자기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갑자기 다 못하게 됐어요. 그때 음, 당시에는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또 월급이 들어오는 상황도 있지만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몇 개월간 문을 닫는 상황에서 지출은 나가고 소득은 없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길어지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만성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거는 음, 우리가 오래된 친구이기는 하지만 왜 좀 성향이 좀 다른 친구들 예를 음, 들면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까요? 음,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친구랑 딱 만났을 때 좀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은 저도 기분 좋고 상대도 기분 좋고 맞아. 얘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부정적인 생각도 좀 긍정적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 이렇게 좀 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친구는 계속 뭐 다른 사람을 흉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왜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나는 얘를 만나면 굉장히 불편해. 얘를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근데 얘는 오래된 친구라 끊을 수도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오랜 시간을 만나다 오는 친구의 관계, 그리고 우리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직장 이제 동료들과의 관계, 이건 또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 위에서 주는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젊으신 분들의 조금 이제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밑에서 위로 주는 또 스트레스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가 주는 관계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만성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스트레스 두 가지가 있어요. 유 스트레스와 디 스트레스. 자, 유 스트레스는요, 긍정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뭐냐면은요, 내가 막 도전했을 때, 아까 전에 제가 번지 점프 했었을 때 급성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유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도전하기 전에 막 떨리고 흥분되고 막 근데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나 이거 해놓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뉴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학습자님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 등록을 해서 수업을 딱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막 긴장이 되고 떨려. 근데 나는, 이거를 통해서 나도 발전하고 많은 정보도 얻고 지식도 얻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어. 이런 반응들이 있다라면, 이거는 유스트레스구나. 긍정적인 스트레스. 얘는 잘 이겨나가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스트레스야.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스트레스는 없는 게 좋을까요? 있는 게 좋을까요? 있는 게 좋죠. 맞죠. 맞습니다. 네. 혹시 정혜숙 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O? X? 손으로 표시하셔도 돼요. O. 화면에 오케이 좋습니다. 네. 혜숙님도 주변에 소음이 없으시다면은 음소거를 해제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디스트레스, 부정적인 스트레스, 요거는 이제 건강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죠. 자,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좋은데 나한테 부정적으로 오는 스트레스는 얘는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아니면 수면의 장애를 유발한다,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에 계속 빠져서 내가 헤어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디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스트레스의 종류에 대해서 딱 알게 되었는데, 자, 여기서 나는 현재 지금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가장 1번인지 한번 손들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현재 급성 스트레스, 단기적으로 뭔가가 있다. 손들어 주시겠어요? 음, 없으신 것 같네요. 자, 있으셨네? 혜승님 손 드셨어요. 어떤 중요한 발표나 아니면 시험이나 면접 같은 게 있으신가요? 어, 혜승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자, 마이크 모양, 됐습니다. 네, 네.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신가요? 생활이, 네. 예, 계속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생활하는 게. 아, 생활하는 게, 그렇구나. 그 부분은 아마 만성 스트레스 쪽이 좀 아닐까 싶거든요. 우리가 음, 지속적으로 생활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는 만성 스트레스 같는데, 맞는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나는 유스트레스가 현재 더 많다. 손 들어주세요. 음, 아닙니다. 우리 조교쌤 손 드셨고, 우리 서승현 님도 손 드셨어요. 야, 유스트레스. 정혜숙 님도 손 드셨어요. 좋습니다. 자, 저도 그러면 현재 나는 디스트레스. 나는 이것 때문에 온몸이 아파요. 이러신 분 계십니까?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아마 대부분의 학습자님들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맞아요.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네. 그러면 우리 스트레스 반응에는 어떠한 건지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 대학생이 한 명 있어요. 이 대학생들은 어떠한 스트레스가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떠한 신체적이나 반응들이 나타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대학생.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직장을 다니다가 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쉬는 동안에 네. 제가 갈 수 있는 직장을 많이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될 지금 예정이고, 음, 예, 가서 제가 직장을 참 오랫동안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참 힘들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앞으로 가게 될 직장이 네, 또 그 환경이 어떤지,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예, 계속 뭐 수십 년을 했던 일이지만 가는 음, 곳마다 틀리고 해서 굉장히 음, 힘들었는데 또 네, 요번에는 이제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 네.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혹시 이런 스트레스가 딱 받았을 때 몸의 반응은 어떤 게 좀 있으신가요?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음, 예, 맞아요. 밤에 잠 못 주무시고.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어떤 거 결정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는데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에게 요즘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었을 때 첫 번째 말하는 거는 교수님, 저는 시험이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시험은 누구나 다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적을 좀 잘 받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고, 근데 안 하자니 불안하고, 이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졸업반에 있는 이제 4학년들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저는 이 졸업을 하고 나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되면은 표정들이 굉장히 우울해져요. 우울해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럼 대학생에는 어떤 스트레스와 반응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말고사 준비 중 불안감이 증가하다 보니까 밤에 잠을 설치고 소화가 안 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직장인 B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상사와의 갈등이 반복되다 보니 무기력감과 두통,
출근 거부감 등이 든다. 맞죠? 우리 이런 음, 것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근무 환경으로 이제 꼽는 것들이 보면은, 직장 내의 동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동료들하고의 관계가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요, 아무래도 업무라는 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대처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래도 조금 내가 어려움을 잘 이겨 나갈 수 있는 환경들이 주어지는데 일은 재밌는데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면은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청소년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오, 맞아요. 요즘에 청소년들 보면은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음, SNS의 비교로 집중력이 저하되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진로에 대한 불안감은 아무래도 좀 고등학교 학생들 위주인 것 같고요. SNS의 비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좀 큰 문제들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선생님들 지금 한번 보자. 40대 이상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남하고 비교하는 거는 내 주위 사람들하고의 비교이지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사는데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요, 인터넷 들어가면은 막 연예인들이 뭐 명품을 샀더라, 해외여행을 갔더라, 아니면 친구들이 뭐 차를 몰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음, 보니까, 내 삶도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한데, 이 사람과 비교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 것 같지?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비교, 그리고 상대적인 빈곤감이 크다라는 표현들을 좀 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 음,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좀 동감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인위적으로 인스타라든지 좀 비교되는 영상들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음, 보니까 제 마음이 조금 더 행복해지더라. 음, 이런 것들이 있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았어요. 자, 스트레스는 긴장되고 내가 정신적으로 힘이 들고 몸의 반응들, 신체와 반응들이 일어난다. 근데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음, 이거를 잘 해결하는 방법은요, 마음 음, 건강을 잘 챙기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마음 건강 또는 정신 건강이라고 하는데 얘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음 건강은요 WHO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생산적 활동과 사회 기여가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하고는 상관이 없죠. 마음 건강은.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감정이나 사고나 행동들을 잘 조절해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저희는 마음이 건강하다 아니면 정신이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에 대해서 동감하시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삶의 질에서 완벽한 거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그 사회적인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잘 이루어졌을 때 삶의 질이 풍부하고 좋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음, 마음의 건강,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마음의 건강의 주요 구성 요소를 한번 볼 텐데요. 구성 요소에는 간단하게 제가 네 가지를 한번 정해봤어요. 정신적인 안정감, 인지적인 기능, 사회적인 기능,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으면 마음이 건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자, 정신적인 안정감은요. 슬픔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외로움 등을 적절하게 느끼고 조절할 수 있는 마음. 이거를 정서적인 안정감이라고 합니다. 왜 사람에 따라서는 이 중에서 어떤 특정한 감정들을 조절을 좀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막 슬픔이 너무 과해서 조절을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막 눈물이 난다라거나 아니면 계속 음, 우울감에 좀 빠져 있다거나 이런 음,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음, 그리고 또 분노, 화를 좀 못 참으시는 분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막 화를 분출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얘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자, 그러면 인지적인 기능에는요, 우리가 집중력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노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요즘에 생각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러시는 분들. 그리고 저는 전문가 하면 집중이 잘 안 돼요. 이게 뭐더라? 듣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는 인지 기능적인 부분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정보들의 양이 굉장히 방대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삶의 지혜라든지 아니면은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내가 컨트롤할 게 너무 많다 보니 얘네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인지적인 기능을 잘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마음 건강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나는 인지적으로도 기능이 좋아요. 근데 사회적 기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도와가면서 사는 게 사회적인 기능인데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저희는 사회적인 기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회복 탄력성은 위기나 사고 이후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에요.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에 딱 부딪혔을 때 얘가 올라올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경우가 있군요. 만약에 사고를 당한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 트라우마,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지하철 화재 참사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큰 위기잖아요. 위기를 겪고 있고 되게 큰 고난을 겪고 있는데, 물론 굉장히 큰 스트레스고 트라우마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회복 탄력성이 좀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빨리, 그리고 건강하게 조금 내적 힘을 가지고 회복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내적 탄력성이 좀 조금 낮으신 분들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거나, 마음의 힘듦을 좀 더, 고통의 강도가 좀 더 강하게, 이런 시간들을 좀 더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음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어떠한 이렇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학업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운동하면서 감정을 해소하거나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마음 건강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승진도 실패하고 나는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자기 비난과 무기력감으로 마음 건강이 악화되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극복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주부, 가족 갈등으로 인해서 소외감과 우울감이 누적되고 사회적인 지지가 부족한 게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친구들이나 이렇게 조금 만나서 친구들에 대한 지지를 좀 받거나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게 또 왜 회복 탄력성이 좋으신 분들은 이 갈등으로 우울감이 조금 더 빨리 올라올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좀 내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려워 이러신 분들 또한 의료진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게 많이 빠르진 않죠?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련된 실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5년 기준이고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보면은요, 최근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우울감을 경험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40.2%라고 합니다. 40.2%와 10명 중에 4명은 2주 동안 우울감을 굉장히 경험을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인의 28.2%는 스트레스를 매우 자주 느낀다라고 통계 자료가 나와 있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네요. 49.9%가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한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되면 마음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나빠져요. 맞아요. 자, 연구 사례를 보면은요, 우리가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울감과 불안장애나 수면장애로 변질 수가 있고요. 하지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 네, 이런 맞네.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네요. 네, 이제 그러면 세대별로 마음 건강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소년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교육부에서 2024년에 한번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스트레스 인지율,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42.3%예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5%가 상승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네, 중에서도 여학생이 49.9%로 남학생들보다 조금 더 높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감 경험률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27.7%로 전년도보다 1.7%가 증가되었고, 이 또한 남성들보다 여학생들이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만족도는 피로 회복에 충분한 수면을 한다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27.1%밖에 안 돼요. 음, 결과적으로는 학생들 10명 중에 한 7명 조금 더 넘게는 충분히 수면을 하지 네, 않는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정신장애 유병률에서는 평생 유병률에는 18%이고요. 현재 유병률은 9.5%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원인에서 보면은요, 학업 부담이라든지 미디어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인입니다. 19세 이상 마음건강 현황이에요. 성인들은 청소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은 스트레스 인지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8%이네요. 하지만 28% 중에서 나는 정말 스트레스가 심각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46.3%이고, 우울감도 경험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40.2%예요. 예전에 우리가 우울하다 이런 감정들을 어떤 그 기준으로 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정신과에서 우울증을 검사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 인식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한 20년 전, 20여 년 전이나 그 전만 해도 정신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면, 그거 스스로 마음 컨트롤 못해서 가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신 분들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 스트레스가, 어, 그 마음의 감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음도 감기처럼 우리가 우울할 때도 있고 안 우울할 때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요즘에는 좀 드러내놓고 조금 더 표현을 하는 시대에 다다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성인분들의 마음 건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는요,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삶에 대한 이제 뭐 이렇게 힘이 들어진다. 이런 것들이 좀 대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65세 이상 노인의 마음 건강 현황입니다. 자, 노인분들도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 요즘에 좀 관심들을 좀 가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인이 안 되어 봤기 때문에 노인들 마음을 모르잖아요. 노인분들은 모든 걸 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감사하고 항상 사랑을 표현하고 이렇게 조금 막연하게 좀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현대 노인분들은요, 굉장히 달라졌어요. 현대 음, 노인분들은요, 좀 보수적이기보다는 좀 진취적이신 분들도 좀 많이 생기셨고요. 적극적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셨어요. 그리고, 음, 자기의 의견을 잘 표현하시는 분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뭐 어버이날이나 부모님들께 부모님, 어머님 뭐 오늘 뭐 드시고 싶어요? 라고 뭐라 말씀을 딱 드리면 아우 됐다 너네가 돈이 뭐가 있니 아무거나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속으로는 드시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자녀분들은 우리 엄마는 연세가 드셨으니까 한식을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해서 또 뭐 한정식집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피자, 치킨, 레스토랑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요즘 어머님들은, 나는 파스타 먹고 싶어. 저기 가니까 여기 뭐 요즘에 좀 괜찮은 레스토랑이 한 개 생긴 것 같아. 브런치 먹으러 갈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울감이 있는 분들이 우울한 표정만 지을까요?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런 신뢰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노인운동을 이 지도를 많이 했었는데, 어떤 아버님이 굉장히 유쾌하시고 밝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오시면은 농담도 잘하시고, 노래도 큰 소리로 따라 부르시고, 운동도 적극적으로 하셨던 아버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우울증 검사를 하니까 극심한 우울증으로 나타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분은 막 웃을 때는 웃으시는데 갑자기 그 표정이 급 다운되어서 막 이렇게 기분이 급 다운되어서 좀 정적으로 변한다, 웃지 않다, 무표정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감이나 아니면 마음 건강이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항상 처져 있거나 웃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 우울의 전체 성인 우울감의 경험률은 6.2%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음 건강과 스트레스의 관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가 낮으면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요. 건강하다. 그러면 그쵸? 그러면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뭐 창의성도 좋아지고 긍정적으로 관계도 유지될 수 있고 요래요. 근데 중간 정도 관리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좀 흔들려요. 맞아요. 파도가 좀 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이렇게 잔잔했는데 갑자기 막 파도가 막 치기 시작하면서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럴 때면은 너무 피곤해요. 집중도 안 되는 것 같고, 소화도 계속 안 되는 것 같고, 요게 한 중간 정도의 관리하기 조금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막 안절부절 못해요. 그러면은 막 마음이 콩닥콩닥콩닥 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막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불안하거나, 잠을 못 잔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탈진, 너무 힘들면은 막 기절할 것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는다거나, 아니면 이게 질병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스트레스와 마음 건강에 대해서 이제까지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그러면 내 스트레스 지수는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십니까? 네. 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측정 도구는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스트레스 측정 도구로서, 10가지 문항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볼게요. 자,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0점부터 4점까지 여러분들은 줄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항 한번 체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예기치 않는 일이 생겨 당황한 적이 있다. 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당황한 적이 있으면 매우 많이 그러면 4점. 나는 별로 그런 적 없어 하면 0점. 이렇게 해서 0점, 1점, 2점, 3점, 4점까지 부여를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중요한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현재, 네.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현재. 지난 한 달 동안의 감정이에요, 이거는. 자, 점수 적으셨죠? 네. 자, 세 번째,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음, 요건 좀 빨리 되네요. 네. 네 번째는 역점수예요. 역점수. 자, 개인적인 문제를 잘 처리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느낀 적이 있으면 0점. 느낀 적이 별로 없으면 4점이에요, 얘는. 반대로 하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었다. 있었다. 많았으면은 4점, 그렇지 않으면 0점입니다. 자, 여섯 번째. 어려운 일이 쌓여 감정적으로 압도된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감정적으로 압도된다. 너무 어려워서 나는, 너무 압도된다. 이런 느낌. 많았으면 4점, 중간이면 1, 2점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이것도 역점수예요. 자, 어려운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 분들은 0점. 나는 그런 적이 별로 없어. 그러면 4점.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음, 음. 자, 8번 문항 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점수입니다. 자신의 일상생활이 통제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라는데, 자신의 일상생활이 통제된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자, 나는 잘 내 일상생활을 통제하면서 규칙대로 잘 실행하고 있어. 이러면은 0점.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이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내 일상이 막 무너지고 있어. 그러면 4점. 자, 9번째입니다. 문제 네.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느낀 적이 있다. 자, 어떤 어려운 문제나 아니면 힘든 상황에서 나는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0점. 나는 이거 음,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많았으면 4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고 느꼈다. 많다고 느꼈으면 4점이고요. 나는 별로 통제할 수 있는 거, 나 다 통제할 수 있는데, 그러면 0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하셨죠? 자, 네. 여러분들, 이거 합계 점수 한번 매겨보시겠습니까? 몇 점인지? 11점. 어, 자, 우리, 김목하님은 11점. 네. 좋습니다. 혹시 서승현님 몇 점이세요? 12점입니다. 12점. 자, 정혜숙님은요? 16점. 16점. 좋습니다. 저 다른 분 지금 음소거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 안 계시네. 다들 음소거가 되어 있으시군요. 네. 자, 이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음, 여기 나와 있죠. 0점부터 13점은 낮은 스트레스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있으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낮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음, 14점에서 26점 사이에는 중간 수준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스트레스 관리 기술 향상이 필요한 상태다. 그래서 조금 조절은 필요하다. 이런 상태예요. 뭐 중간 점수 중에서도 조금 낮은 쪽에 계시는 분들, 조금 높은 쪽에 계시는 분들 좀 다르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27점 이상이다라면 굉장히 높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로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인 관리는 내가 스스로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스스로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옆에서라도 좀 치료를 권유를 한번 해보시거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그래도 조금 낮은 편이다.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우리가 스트레스 이제 점수를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얘를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전문가의 도움 없이 그래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 관리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핵심 전략 제가 5가지를 뽑았습니다. 빠밤. 네. 자, 첫 번째는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연 나는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이게 뭐 어떠한 게 있지? 라고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일지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한번 보자. 예를 들자면, 아까처럼 내가 만약에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갔어요. 굉장히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받고 있는데 나는 지금 취업 면접에 관련된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딱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응.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화장실도 못 가겠고 막 체하는 것 같고 속도 울렁거리고 막 이런 반응들을 적어요. 그런 다음에 결과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냥 불안한 상황에 계속 처해져 있다. 이렇게 일지를 내 상황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정확하게 내 원인을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얘를 조절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가장 쉬운 게 잘 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자는 건데,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호흡을 조절하는 훈련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아기가 딱 태어나면은 호흡하는 게 눈으로 보이시죠? 네.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배가 볼떡볼떡 올라가요. 그쵸? 누워있는 애기들 보면은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복식호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숨을 좀 잘 쉬고 있어요. 근데 애기들이 막 이제 조금 호흡을 할 때, 호흡이 빨라질 때 보면 어떨 때? 젖을 물고 있을 때. 힘이 됐습니다. 되잖아. 그럴 때 되면 또 호흡이 좀 빨라집니다. 그런 거 있고, 좀 전에 저희도 그냥 평범할 때는, 그냥 일상생활에 스트레스 별로 없을 때는 호흡이 그냥 편안해요. 편안해요. 근데 약간 좀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한숨 쉬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또 더 과해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과호흡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잘 조절함으로 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우리가 실습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요게 4, 7, 8 호흡이라고 해서 4초 들여 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동안 내뱉는다. 이렇게 해서 복식 호흡으로 3번에서 5번 정도 하면 호흡이 조절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수업하고는 조금 또 하나의 또 연결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과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과호흡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과호흡이라는 거는 호흡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인데, 과호흡을 내가 인위적으로 멈추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되면은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면서 사람이 기절 상태까지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는 처치법이 뭐냐면은 비닐봉투 있죠. 얘를 입에다 물고 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호흡 있으시는 긴박한 상황이 된다라면 주변에 봉투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런 걸로 호흡을 조금 편안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체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20분 빠르게 걷기라든지 요가, 스트레칭 등을 하면 좋고 특히 우리 스트레스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는요. 유산소뿐만 아니라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함께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은 충분한 수면을 확보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여러분들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서승현 선생님 혹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하루에 8시간 이하로 자고 있습니다. 8시간 이하. 8시간 정도면 7시간에서 9시간 정도가 굉장히 좀 잘 주무시는 것 같아요. 자, 정희 선생님 한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6시간 잡니다. 6시간. 조금 피곤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쉬고 있는 상태라서, 네. 예, 그 정도가 괜찮고요. 음. 일을 많이 했을 때는, 노동을 많이 했을 때는 적은 거죠. 맞죠, 맞아. 피로도에 따라서 수면 시간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카 선생님은, 김오카 선생님 몇 시간 주무세요? 5시간 자고 2시간은 네. 조금 깼다가 자다가 이래요. 우와, 야, 깼다 자다 가는 시간까지 컨트롤이 되시는 저는 네, 참고적으로 한 네. 7시간 이상 자지 않으면 좀 예민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잠을 음, 좀 충분히 자야 되는 쪽이라서 스트레스 관리는 저는 그쪽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규칙적으로 수면하는 게 좋은데 주무시기 전에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를 보시고 한데 이런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숙면에 취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조금 잠이 안 오거나 아니면 좀 스트레스 받는 때가 있으면 음악을 좀 틀어놓을 때는 있거든요. 조명을 어둡게 하고 그럴 때는 좀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느낌들을 받은 적이 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는요, 사회적인 지지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친구나 가족들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한번 해보신다거나 취미 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보시는 게 스트레스 관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핵심적인 요인 5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을 파악하고 의지를 작성해본다. 두 번째, 호흡 조절 훈련을 해서 호흡을 편안하게 한번 해본다. 세 번째, 신체 활동. 적어도 하루에 20분 정도 빠르게 걷기. 여기서 산책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땀이 약간 날 정도로 하는 거는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햇볕도 좀 받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한다. 그리고 5번째, 사회적인 지지 활동을 통해서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한번 풀어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실천 활동 5가지가 있는데, 본인 각자가 생각했을 때 몇 가지 정도 실천을 하고 계신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정희 아, 선생님 한 몇 가지 정도 실천하세요? 아, 네? 저는 뭐 거의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굉장히 마음 건강이 좋으신, 건강하신 분인 것 같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마음 챙김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마음 건강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챙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호흡 명상, 먹기 명상, 바디 스캔, 걷기 명상, 감사일기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이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음, 다 한번 실천을 해봤고, 제가 또 수업 시간에도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실천해 볼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호흡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호흡을 편안하게만 해도 스트레스나 불안이 감소되고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명상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 먹기 명상. 여러분, 먹기 명상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네. 맞아요. 먹기 명상. 요즘에 먹는 게 우리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음, 저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음, 예전에는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저는 조금 다이어트에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쪽이라서 먹고 싶은 게 딱 있잖아요. 참으면, 잘 때 누워서 눈 딱 감으면요. 그 먹고 싶은 음식의 냄새가 코끝에 싹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 그 정도로 먹는 걸 좋아하는데도 좀 참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먹는 게 곤욕이 오신 분들이 있대요. 어. 음, 제 주변에도 있는데, 나는 안 먹을 수만 있으면 그냥 알약 2개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보면은 현대 사회가 막 바쁘고 일이 업무가 많고 또 상황적으로 어렵다 보면은요, 음식이 정말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급하게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좀 성격이 급해서 급하게 먹는 성격이 있고, 특히 저는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때, 갓난아기 때, 특히 좀 더 빨리 먹는 습관이 들여진 것 같아요. 왜? 너무나 음, 잠을 자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음, 업고 서서 막 흔들면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들 때문에 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제 아는 이제 의대 교수님들 중에서는 의대라는 곳은 뭐 원장님의 생명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밥이 때가 없대요. 그냥 있으면 먹는 거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레지던트 때 너무 배가 고파서 회진에 갔는데 환자분이 식사를 하고 계셨대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저게 그렇게 먹고 싶었대요. 환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음식을 우리가 천천히 먹으면서 맛을 음미하고 먹고 냄새도 맡고 색깔도 보면서 이렇게 먹으면은 폭식도 예방할 수 있고 식생활 습관도 개선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먹기 명상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실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바디 스캔입니다. 바디 스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운동 수업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디 스캔. 우리가 내 몸이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고,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본인의 근육이나 이완 상태를 잘 컨트롤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요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명상이나 이완요법을 할 때, 자, 몸에 힘을 빼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그 뺀 상태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그 근육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인도의 요긴이라고 하면은 인도에서 요가를 하는 남성분들을 요긴이라고 하는데, 그분에게 이제 수련을 받았을 때 일이거든요. 제가 명상을 한 2박 3일 가서 우리가 수련을 받던 적이 있었는데, 누워서 명상을 편안하게 하는데 몸에 힘을 빼세요. 했는데 저는 힘을 뺐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디 스캔법으로 딱 하고 나니까 제가 몸에 힘을 주고 있는 걸 알았어요. 중간중간. 특히 뒷목이라든지 어깨라든지 종아리라든지 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누워 있는데도 뭔가 몸이 편안한 상태로 누워 있지 못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바디 스캔하는 법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걷기 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의식하면서 걷고 시선이나 발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한때 그거 맨발 걷기 굉장히 유행한 거 아시죠? 지금도 많이 하시고들 계시는 것 같은데 맨발 걷기가 좋은 장점들도 많은데 주의하셔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맨발 걷기 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혹시 상처가 났을 때 이게 또 감염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서 항상 발 관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도 좋고 또 세균 감염에도 좀 조심을 하시면서 맨발 걷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내 발에 아니면 내 걸음에 집중을 하면서 걷는 거랍니다. 자, 이런 것 또한 우울감도 감소시킬 수 있고 불안감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여러분, 감사일기 쓰는 게 저도 자주는 못하는데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감사일기. 자,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에 대해서 쓰는 건데,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자,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정서가 증가하고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어요. 앞서서 우리가 청소년들 스트레스에서 보면은 우리 SNS로 인한 비교에 대한 것들 있죠. 그 비교 말고 내가 현재 가진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들에 대해서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가지는 감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다음 마음 챙기 워크북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워크북을 하나씩 좀 만드실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마음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음 챙김 실천 도구로서 매일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는 건데 예를 들자면 오늘 감정을 체크한다.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감정을 느낀 상황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건데, 우리 잠깐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서승현님, 오늘의 감정이, 지금 현재 감정이 어떠신가요? 기쁨입니다. 기쁩니까? 네, 또 다른 감정은 없으신가요? 편안합니다. 편하네요. 오, 감사한 일이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정예수님, 자, 기쁘고 편안한 거 빼고, 네, 그냥 편안합니다. 저도 아, 즐겁게 편안합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좀 편안한 인상을 주나요? 자, 그럼 우리 네. 오카님은 빼고 어떤 감정이 드나요? 처음에는 긴장했다가 지금은 행복합니다. 아, 행복해요. 와, 좀 최고의 찬사입니다. 네, 사실 네. 저는 지금 어떤 네. 기분이냐면은요, 좀 더워요.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었는데도 더워요. 긴장이 아직 해결이 안 됐나 봐요. 이 여러분들을 본다는 이 설레는 마음, 이거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네요. 자, 다음. 호흡은 조금 이따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감사한 일 3가지 한번 말해보기 있는데, 혹시 쌤들 중에서 박광숙 선생님 혹시 그 음소거하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안 되시는 상황인가 봐요. 혹시 아니면 박미영 선생님 가능하실까요? 안 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자, 감사한 일. 저는 오늘 감사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2번째 감사. 오늘 이렇게 웃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3번째. 저에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어떠한 감사의 한 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실천 카드 호흡부터 들어가는데 우리 요거 쌤들 우선은 의자나 지금 편안하게 좀 앉으셨나요? 네. 자, 상태에서 호흡 한번 실천 한번 해볼게요. 4초 동안 들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멈춰야 돼요.
8초 동안 천천히 내뱉는 거를 3번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는 곧게 세워주시고요. 자, 이왕이면은 엄지검지를 좀 붙여서 동그라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기운이 몸속에서 통한다라고 해요. 무릎에 살짝 놓으시고, 무릎에 살짝 놓고, 자, 허리는 세우시되 어깨 힘은 빼시고, 턱은 당기시고요. 천천히 숨 쉽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멈추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초가 되시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괜찮으십니까? 네. 나, 네, 자, 다시 2번 연달아서 반복해 볼게요. 시작. 숨 들어 마시기. 하나, 둘, 셋, 넷, 멈추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뱉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숨 들어 마시기. 하나, 둘, 셋, 넷, 멈추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좀 마음이 편안해지셨습니까? 네. 네, 네, 좋아요. 이 안해졌습니다. 호흡을 할 때는요, 호흡에 의식을 두시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바디 스캔이라고 있습니다. 자, 발끝부터 머리까지 전체 감각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요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좀 누우실 수 있는 상황이면 훨씬 더 우리가 안정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제 뒤편에 요가 매트 깔려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요거 설명 다 하고 누워서 실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걷기 명상. 걷기 명상을 할 때는요, 가능하면은 조금 이제 좀 자연에 가까운 데서 걸으시는 게 훨씬 더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소리나 물소리나 바람 소리나 이런 것들 자연의 감각에 조금 느낌을 가지고 계시면서 자, 발바닥 감각이나 아니면 바람이 불 때 코끝을 스치는 느낌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느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감사 명상. 조금 전에 한번 했었죠. 감사한 일 한번 해보는 것. 그리고 감정 바라보기. 오늘 느낀 점, 뭐 짜증났던 거나 아니면 뭐 부정적인 것도 감정을 솔직하게 느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요 수업 직전에 저기 화분을 넘어뜨려서 살짝 당황했었거든요. 살짝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은 편안해졌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게 응원하기. 오늘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보기.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도 조금 이따 한번 실천을 해볼 텐데, 생각보다 칭찬에 조금 우리가 표현을 덜 하는 세대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게 가족한테도 좀 하기가 힘들고요. 나 자신한테 특히 하는 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가슴에 탁 하고, 오늘 제 이름 정유진이거든요. 유진아 오늘 너무 수고했어. 잘했어. 오늘 수업 준비한다고 참 고생했다. 이런 것들. 이렇게 한번 해주면은 또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실기 수업을 가면은 이런 과제를 내요. 특히 이렇게 이렇게 성인분들 수업을 가면은, 내 가족이나 아니면 들어온 가족들에게 칭찬하기. 예를 들어서 들어온 가족이 있다라면 내 가족보다는 들어온 가족에게 칭찬하기. 일본에 경로당에 갔었을 때 어떤 어르신분들이 이런 과제를 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있잖아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아이고 야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줘서 나는 너무 행복하고 고맙대 했더니 우리 며느리가 올 때마다 사오는 선물이 달라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서로가 행복감을 느낀다라면 또 좋을 것 같고, 특히 또 사회분들한테도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저희한테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셔요. 아직도.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딸이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아이고 우리 공주 왔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익숙해서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공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해주셨던 말이요. 저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뭔가를 항상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는 뭐든지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좀 많아서, 긍정적인 표현은 입으로라도 계속 해주시고, 부정적인 표현은 입으로라도 안 해주시는 게 나도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실천을 위한 조언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매일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비교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하지 않은 게 괜찮은 게 실패해도 괜찮아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통해서 얻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왜? 냐 하면은요, 그 또한 경험이 됐고, 그러한 실패나 내가 힘들었던 경험들이 저는 지금 제가 수업하는데 엄청난 큰 재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너네들 걱정되고 고민돼서 도전하지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실패도 괜찮아. 어렸을 때는 실패하는 거 괜찮으니까 무조건 도전해보라고. 근데 실패가 아니고 너네들이 성공할지 할 때까지 도전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것도 많고, 그리고 저는 좀 도전하는 정신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뭐든지 배우고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고, 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고민을 하잖아요. 과연 이거 내가 해도 될까? 아니면 이거 내가 하면서 뭐 가족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시간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좀 그런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거를 투자했을 때 나는 과연 이거를 만큼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그 전에 저는 실천을 하다 보니 특히 배우는 거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배워놨던 게 당장에 써먹을 수도 있지만 10년 후에 그게 저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도 있고요. 20년 후에 올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을 하시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지 좀 잘 아시고 깊이 있게 나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한 1시간 10분 정도 이론 수업을 했는데, 어떻게 머릿속에 좀 남는 거 있으신가요? 네. 네, 너무 네, 맞죠. 유익합니다. 네,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할 때 누군가가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 한번 해볼까? 용기도 생기고, 하다 보면 더 좋아지면은 또 다른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요가원을 오픈했었을 때 저에게 배우신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여성분이셨는데 그때 아마 그때도 제가 20대였기 때문에 그분도 20대, 저랑 연령대가 좀 비슷했었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의 갈등이 많아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을 하고 요가도 하고 우리 명상도 하고 우리 단식도 하고 막 그래, 그 정화법이라고 해서 단식도 하고 막 같이 연락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한 7년 이후에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셨어요. 선생님 때문에 저 요가 지도자 자격증 따서 지금 요가 선생님이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일 아니에요? 어, 와, 내가 뭐라고, 그쵸? 저는 그냥 요가 배우러 오셔가지고, 그냥 요가를 가르쳐 드리고, 그냥 함께 한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계기로 가르치는 사람이 됐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표현을 또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래요. 항상 우리가 가르친다라는 것과 누군가에게 지도를 한다라는 거에는 굉장히 큰 사명감이 있고, 지도자들은 이런 게 있어요.
모두가 다 이해하거나 공감할 수는 없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지나고 나서 한 명이 나를 기억해 준다면 나는 굉장히 행복한 선생님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떠한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테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화면 공유를 끄고요. 여러분들 얼굴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할게요. 아, 그 전에 여러분, 우리 끝나고 한번 해야 될 그 구호가 하나 있거든요. 요거 한번 연습하고 갑니다. 영상 다음에 나오는 건데. 우와. 아, 죄송해요. 이게 가면 안 되는데. 자, 됐어요. 자, 제가 수업할 때 항상 쓰는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행복과 내 외면의 아름다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체적인 건강. 건강. 그렇죠? 신체적인 건강. 그래서 건강하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신적인, 건강하게. 자, 정신적인 행복감. 음, 그리고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외칩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이거를 그냥 외치지 않아요, 여러분. 자, 딱 서서 건강하게 따라하세요. 건강하게, 그치? 건강하게, 행복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네. 조금 이따 우리 수업 마칠 때 이거 크게 외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좋습니다. 화면 공유 끄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화면을 돌리면은요, 제 시선이 여러분들 눈을 못 볼 수가 있어요. 왜? 큰 화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가능하시다면은 바닥에 누워서 제 목소리 듣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앉아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음악 소리 한번 하게.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원래 실기 수업도 저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데 바닥에 앉아서요. 자, 양말 다 옆꽃 자세라고 하거든요. 근데 편안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자, 어지거지 붙여서 무릎 위에 놓고 허리 쭉 편 상태에서 자, 음악에 집중하시면서 신체적으로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 들어 마시고 호흡을 천천히 뱉겠습니다. 자, 코로 숨 들어가실 때 배가 볼록볼록볼록 나와야 됩니다. 호흡 뱉을 때 배가 뒷가죽에 붙을 만큼 천천히 후. 다시 숨 들어가시고 호흡을 천천히 뱉겠습니다. 자, 숨 들어가시면서 머리에 근육에 호흡이 들어가는 걸 느껴봅니다. 숨 들어 마시고 천천히 숨 들어 마실 때 코끝에서 시원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호흡 뱉고 숨 들어 마시고 호흡 뱉습니다. 자,
숨을 길게 들어 마시니까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내 입속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흡 뱉으면서 편안해집니다. 코로 들어 마시고 입으로 후 들어 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뱉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숨 들어 마시고 자, 천천히 눈을 뜨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다른 분들도 화면에 본인 모습을 보여주시면 제가 자세히 체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도 가능하시고요. 자, 바닥에 계신 분들은 바닥에 앉아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편안하게 내리면서 팔 옆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허리 쭉 들어 마시면서 오른손을 머리 위로 쭉 들어주시고요. 자, 왼쪽 귀 옆에 와서 머리는 오른쪽으로 호흡 뱉으면서 후. 자, 이때 왼쪽 어깨는 아래로 머리는 오른쪽으로 유지하면서 보통 호흡을 유지하겠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숨 들어 마시고 자, 숨 들어 마시면서 머리 바로 세우시고요. 팔머리를 끝까지 쭉 뻗어서 머리 더더더더더더 호흡 뱉으면서 팔 옆으로 천천히 내리겠습니다. 자, 반대쪽 숨 들어 마시고 오른쪽 머리 옆에 호흡 뱉으면서 머리는 왼쪽, 어깨는 아래로 후.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모든 집중을 목 근육이 이완되는 데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숨 들어 마시면서 머리 정면, 팔머리 위로 쭉 들어서 호흡 뱉으면서 멀리 내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숨 들어 마시면서 오른손이 왼쪽 귀 옆에 호흡 뱉으면서 옆으로 후. 숨 들어 마시고 팔머리로 끝까지 쭉 뻗어서 호흡 뱉으면서 내리겠습니다. 반대쪽 숨 들어 마시고 호흡 뱉으면서 왼쪽 옆으로 호흡 편안하게 해주시고요. 숨 들어 마시면서 바로 팔머리 위로 끝까지 쭉 뻗어서 호흡 뱉으면서 천천히 내리겠습니다. 자, 양손 깍지 끼시고요. 머리 뒤에 손, 팔꿈치 귀 옆에 붙이시고 자, 혓바닥 천정 아니요, 머리 호흡 뱉으면서 턱이 목에 붙도록 후. 등 근육은 아래로, 머리는 앞으로 후.
마시고 팔머리를 쭉 뻗어서 팔 멀리서 호흡 뱉으면서 내리겠습니다. 자, 양손 깍지 끼시고요. 엄지손가락 혓바닥은 천장에 붙이시고요. 가슴 열고 숨들어 마시면서 뒤로 호흡 뱉으면서 바로 하시고요. 팔 옆으로 내려서 허리 쭉 어깨 내리시고 자, 숨들어 마시고 호흡 뱉으면서 머리 앞으로 숙여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목에 있는 근육 하나하나를 천천히 느끼면서 이제 90도 돌아갔어요. 이제 사선 뒤로 왼쪽 사선 뒤 왼쪽 앞으로 천천히 자 반대로 천천히 돌리겠습니다. 왼쪽으로 목의 근육 하나하나 느끼도록 등 근육은 아래로 내리시고 머리는 최대한 멀리 돌려주세요. 다시 오른쪽으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크게 자 다시 반대쪽으로 허리는 세우시고 몸통 근육은 아래로 머리는 최대한 멀리 목의 근육 하나하나를 느끼면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숨들어 마시면서 바로 좋습니다. 자, 지금 하신 목 운동만으로도 두통이 좀 해소되고서 긴장성 두통도 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팔 옆으로 내리시고요. 자, 숨 들어 마시면서 오른손 귀 옆에 붙여주시고 자, 왼손은 어깨에 내려서 팔 옆으로 떨어뜨려서 옆으로 쭉 넘어갑니다. 이때 뻗은 팔은 팔꿈치가 쫙 펴주시고요. 오른쪽 무릎은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셔야 합니다. 자, 유지한 상태에서 보통 호흡 갑니다. 숨 들어 마시고 호흡 뱉고 숨 들어 마시고 호흡 뱉고 자, 숨 들어 마시면서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호흡 뱉으면서 팔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자, 반대쪽 숨 들어 마시고 호흡 뱉으면서 오른쪽 어깨 내려서 옆으로 후. 좋아요. 발끝은 손끝은 누가 잡아 당긴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시고요.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숨 들어 마시고 일어나서 호흡 뱉으면서 팔 옆으로 천천히 내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숨 들어 마시면서 오른손 들어서 호흡 뱉으면서 옆으로 후. 왼쪽 어깨 내려주시고요. 팔을 끝까지 누가 잡아 당긴다는 느낌을 가지시고 오른쪽 다리는 지그시 바닥으로 눌러주세요. 자, 숨 들어 마시면서 일어나서 호흡 뱉으면서 내리겠습니다. 반대쪽 숨 들어 마시고 호흡 뱉으면서 옆으로 후 어깨 내리시고요. 손끝까지 일자가 되게 손 꺾지 마시고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숨 들어 마시면서 일어나고 호흡 뱉으면서 천천히 내리겠습니다. 자, 오른손은요, 손바닥이 바닥에 엉덩이 뒤에 그렇게 받쳐주시고요. 자, 왼손은 오른쪽 무릎에 놓습니다. 좋아요. 허리 곧게 펴시고요. 숨 들어 마시고 호흡 뱉으면서 오른쪽 뒤로 몸통을 돌려주세요. 팔로 몸통이 뒤로 짜증나는 느낌처럼 숨 들어 마시면서 바로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왼손이 엉덩이 뒤에서 받쳐주시고 오른손이 왼쪽 무릎에 놓습니다. 좋아요. 자, 허리 곧게 펴서 숨 들어 마시고 호흡 뱉으면서 몸통이 왼쪽 뒤로 봅니다. 숨 들어 마시면서 바로 하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다리를 앞으로 쫙 펴서 이제 발 모양 보이시죠? 자, 양손은 엉덩이 뒤에 허리를 쭉 세워서 놓으시고요. 자, 발가락만 굽혀주세요. 자, 발가락만 쫙 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발가락 굽히기. 발가락만 쫙 펴주시겠습니다. 자, 허벅지 힘주시고 무릎 펴시고요. 발등을 앞으로 끝까지 쭉 밀어주세요. 자, 발목을 내 몸 쪽으로 끝까지 쭉 당겨주세요.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나도록. 다시 앞으로 허벅지 힘주시고 무릎 펴주시고요. 자, 뒤로 발목 당겨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숨 들어 마시면서 팔을 머리 위로 올립니다. 자, 호흡 뱉으면서 머리는 천천히 떨어지고요. 아랫배가 허벅지에 붙는다 생각하시고 발끝을 잡아주세요. 좋아요. 머리는 들고 계셔야 돼요. 자, 아랫배가 허벅지에 닿는다라는 느낌입니다. 숨 들어 마시고 호흡 뱉으면서 어깨 한 번 더 후. 좋아요. 유지하겠습니다. 유지하고 계세요. 자, 팔 앞으로 쭉 밀어서 자, 숨 들어 마시면서 상체 멀리 일어납니다. 키 큰다, 키 큰다, 키 큰다. 좋아요. 호흡 뱉으면서 옆으로 내리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자, 발목 조금 더 한번 당겨볼게요. 숨 들어 마시면서 손 위로 허리 세워서 호흡 뱉으면서 아랫배가 붙는다. 발바닥 잡으시고 자, 머리 들고 호흡 뱉으면서 어깨 살짝 내려주세요. 자, 팔 앞으로 쭉 뻗어서 숨 들어 마시면서 하늘 위로 엉덩이가 뜬다 이만큼이요. 좋아요. 호흡 뱉으면서 옆으로 천천히 내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바닥을 붙여서 봐주시고요. 혹시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자가 움직이지 않는지 보시고
얘를 대처할 수 있는 의자 방법이 있기는 한데 요거 한번 설명하고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허리 세워서 아랫배가 발에 붙는다 생각하시고 팔을 끝까지 펴서 앞으로 후. 자, 머리는 들고 배가 붙어야 합니다. 자, 팔이 오른쪽 옆으로 조금만 더 가서 자, 왼쪽 어깨를 살짝 더 눌러봅니다. 다시 정면 왔다가 왼쪽 옆으로 가서 이번에는 오른쪽 어깨를 더 살짝 눌러보겠습니다. 자, 다시 정면으로 와서 편안하게 올라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가능하면 누우실 수 있는 분은요, 누워주시고요.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은 허리를 곧게 세워서 발은 11자로 두시고 편안하게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동작을 보여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가까이에서 제가 말씀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체 감각 익히는 거 아까 전에 한번 해보도록 했는데 이 부분 다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혹시 자리에 누워 계신 분들은요. 편안하게 누워서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 벌리시고요. 누우셔도 됩니다. 자, 양손은 허벅지 옆에 15cm 정도 떨어뜨리고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 해주세요. 자, 편안하게 온몸에 힘을 빼시고요. 눈도 감아주시고요. 자, 편안하게 코로 숨 들어 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뱉겠습니다. 다시 코로 들어 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뱉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지금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힘을 이완하는 것을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 들어 마시고 호흡 뱉으면서 머리 뒤에 있는 모든 근육의 힘을 쫙 풀어줍니다. 다시 숨 들어 마시고 호흡을 천천히 뱉겠습니다. 다시 숨 들어 마시고 호흡 뱉으면서 목과 어깨에 근육의 힘을 쭉 풀어줍니다. 숨 들어 마시고 호흡을 천천히 뱉겠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호흡 뱉으면서 양팔의 힘을 쭉 풀어주겠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호흡을 천천히 뱉겠습니다. 다시 숨 들어 마시면서 배가 올라오고 호흡 뱉으면서 등의 근육의 긴장을 이완하겠습니다. 호흡. 수업. 숨 들어 마시고
호흡 뱉겠습니다. 자, 숨 들어 마시고 호흡 뱉으면서 허리에 힘을 풀겠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호흡을 천천히 뱉겠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수업 중이에요. 호흡 뱉으면서 엉덩이에 힘을 풀겠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호흡을 천천히 뱉겠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호흡을 뱉으면서 허벅지와 다리에 힘을 풀겠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호흡을 천천히 뱉겠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천천히 뱉으면서 내 몸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호흡을 천천히 뱉겠습니다. 양 손가락과 발가락을 아주 천천히 움직여 줍니다. 아주 천천히 발가락과 손가락을 움직여 주겠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호흡 뱉습니다. 자, 머리를 좌우로 아주 천천히 돌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천천히, 왼쪽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내 머리에 있는 근육의 느낌을 천천히 느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천히 머리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돌리겠습니다. 자, 정면을 하늘을 보시고요. 양쪽 무릎을 세워서 골반 넓이만큼 벌리겠습니다. 양손은 손바닥이 바닥에 가도록 엉덩이 옆에 놓으시고요. 무릎을 오른쪽, 왼쪽 천천히 부드럽게 돌리겠습니다. 자, 무릎을 돌릴 때 엉덩이와 허리 근육에 집중하시고요. 천천히 엉덩이와 허리 근육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몸을 오른쪽 옆으로 돌려주시고요. 위에 손을 바닥을 잡고 천천히 일어나 앉아주세요. 몸 옆으로 돌려서 천천히 일어나 앉아주세요. 자, 정면 바라보시고요. 자, 여러분 좀 몸이 편안해지셨나요? 네. 네. 정말입니까?
좀 하나 아쉬운 거는 제가 화면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 보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 혹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누워서 하지 못하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져 있거든요. 하지만 의자에 앉아서도 내 몸의 근육에 집중을 해서 내 몸을 스캔을 한다라면 조금 더 편안한 이완된 느낌을 좀 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한 1시간 45분가량 정도 수업을 했는데 오늘 수업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자, 우리 서승현 선생님 오늘 수업이 좀 어떠셨나요? 마음이 좀 진정되고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좀 네. 아쉬웠던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혜수 선생님은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코까지 넣어주시는 센스. 네, 우리 저기 박광숙 선생님, 혹시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선생님,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옥하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수업을 계기로 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 한 번씩 네, 반복하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면 도움이 되시는지, 그리고 이걸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의 수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면, 마지막 실기 수업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사전 공지를 하고 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반응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저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수업에 관련된 질문 있으신가요? 다음에도 혹시 이런 수업이 있는가요? 다음에 어떤 거요? 이런 수업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건지. 저희가 비교과 수업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우리 조교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교 예, 선생님 어떻게 되나?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내년도 2월까지는 우선 계획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먼저 있어서, 대학 홈페이지에서 교수학습지원센터 게시판에 가시면 1년치 프로그램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정유준 교수님 그 강의 만족도 조사 제가 지금 채팅창에 링크를 올려드렸는데, 어, 아주 좋은 점수로 많이 남겨주시면 내년도에 한 번 더 앵콜로 이렇게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올해 제 수업은 이번이 마지막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저희가 마칠 예정입니다. 구호가 기억나실까요? 자, 네. 네. 신체적 건강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입니다. 큰 소리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구호 준비, 시작! 건강하게, 행복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행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